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파이코인의 1%, 파이코인의 1%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콘 1% 이러니까 주제가 좀 광범위하죠, 그죠? 1%딱 이러니까. 1%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뭐 투자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파이코인이 1%가 중요하냐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는 뭐 관점이 좀 다른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 월급쟁이라고 봐요. 이거 이제 발언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60% 이상이 월급쟁이고 40%가 자영업자로 알고 30%가 자영업자고 그다음에 10% 미만 1% 안에 범위 노 그러니까 10% 1% 미만 노는 게 이제 투자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분야에 말하는 거죠. 우리 파이코인이 투자자 관점 1%에서 10% 안쪽에 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 투자자는 그냥 1%도 볼 수도 있거든요. 투자자 관점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가장 밑에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보기에는 월급쟁이가 한 60%가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자영업자도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사장 회사 사장도 돼요. 예를 들어 무슨 그룹의 회장도 돼요. 그룹 회장도 투자자 플러스 그 다음에 지가 사장이니까 어쨌든 자영업자 플러스 어쨌든 이제 회사 사장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은 월급쟁이보다 낫다는 거지. 무슨 뜻이 아니에요. 월급쟁이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보다 그럼 뭐 다 까면 안 되는데 어쨌든 월급 받고 있는 인생들보다 한참 더 인생이 진보된 사람들이다. 파이코인은 투자자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파이코인은 투자자 관점입니다. 절대로 월급쟁이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밑에 백수들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밑에 백수들도 있어요. 맨날 일도 안 하는 애들 20대들이 일하는 것들이 때려 죽여야 돼. 이 새끼들은 20대 새끼들이 일 안 하는 애들 때려 죽여야 되고 30대들이 일을 안 하는 거는 더 두드럽혀야 되고 30대들이 일 안 하는 거는 더 두드럽혀야 되고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성공 여부가 달리 있겠죠. 40대 때부터는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40대부터는 쫄딱 망할 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고시원을 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고시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뭐 가족들이 다 고시원에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40대 하고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를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쯤 됐을 때 엊그제 사정이었는데 엊그제 난 사장님이었는데 바로 다음날에 인생이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주위에도 많았고 저도 그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저도 그랑 약간 완전하게 비슷하진 않는데 저도 잘 나갔다가 뭐 두드러 죽선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자 출신은 아니고 월급쟁이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로 잘 나갔다가 꼬라박았잖아요. 저는 월급쟁이로 잘 나갔잖아요. 회사에서 돈 주는 걸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꼬라박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해서도 잘 나갔다가 또 꼬라박는 인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냥 뭐 50대 그러니까 그 위에 행인벌은 잘 모르겠지만 요때쯤 되면 갑자기 어제는 잘 나갔는데 아이고 또 많이 샜나 무슨 뜻이냐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쟁이 인생이에요. 거기 다 월급쟁이 인생이 이게 이제 인생에 보면은 뭐 그렇게 높은 레벨이 아니다. 옛날 요즘 국어 공무원들이 막 이제 공무원 안 해! 라고 뭐 동사무소에서 내가 공무원 공부할 이렇게 힘들게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내가 동사무소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시다발이 할래? 안 해? 때려치워! 뭐 이러니까 그럼 구청에서 일하다가도 야! 이때가리 눈치 안 몰라 다 때려치우는 거 있잖아. 뭐 오라벨이라 그러죠. 오라벨도 없는 인생 뭐 공무원 연금 뭐 나중에 받아봤자
공무원 그 초봉 월급이 180만 원밖에 160인가 180이래요. 들어보니까 말이 안 돼.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는데요. 이거 진짜인데.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는데요. 초반에 그렇게 출발한다 하더라고. 우와. 그래갖고 그 컵밥 먹고 살아가지고 컵밥 5년 10년 처먹고 살아가지고 겨우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고? 에라이 때려쳐라 때려쳐. 어제도 좀 많이 샜나? 아니 크게 센 게 아니야. 크게 센 게 아니야. 이제 우리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은 1%짜리다. 투자자니까. 이거 올리니까 투자자 관점입니다. 파이코인 하는 사람은 투자자 관점으로 보면 1%거든. 1%. 우리나라의 1%도 투자자입니다. 라고 전 세계의 1%도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위의 경지 있는 사람 있죠. 인생에서 돈 쪽에서도 인생의 최고 위의 경지 있는 사람이 투자자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쨌든 뭐 다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윗대가리 있는 게 투자자입니다. 그 밑에가 뭐냐면 사장. 제조업체 무슨 사장. 삼성 사장도 포함됩니다. 삼성 사장도. 건희 형하고 뭐 자영이 동생들도 다 이렇게 사장급밖에 안 되잖아요. 뭐 LG도 사장 아니야. LG도 뭐 현대도 사장 아니야. 요거 내 밑에지. 우리가 투자자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애들은 투자자도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겸하는 친구지. 응? 근데 원래 본업은 뭐다? 사장이니까. 얘가 이제 투자자 한 칸딱 밑에고, 가장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월급쟁이. 월급쟁이 더 밑에 있는 건 백수 애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제 투자자가 가장 1% 최고 위에인데, 파이코인 하는 사람이 투자자라는 거예요. 1%짜리라는 거지. 이거 진짜 맞는 이야기인데.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무슨 뭐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기는 게 아니고 조금 경제학적으로 좀 안다든지 세상 쪽에 이제 돈이 흐름을 안다는 사람이다 보면 돈은 투자자가 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돈 공부라고 그래요. 돈 공부를 떠나가지고 맨날 월급 주고 살고 뭐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 들어왔네 월급 나갔네 월급 들어왔다가 월급 바로 빠져나가고 뭐 이래 인생 살고 항상 바로 앞에만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앞에 인생 바로 앞에만 보고 인생을 살면 안 되거든. 좀 멀리 좀 보고 살아야 돼. 원래는 좀 멀리 좀 보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자식이랑 친구도 필요하게 지고 부모 뭐 내 자신 문제도 바로 앞에만 보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짧게 보는 건데 이게 짧게 보기 때문에 월급쟁이로 사는 거고, 월급 만족하고 살아버리면 좆돼 버린다니까요. 월급쟁이가 월급을 만족해 버리면 좆돼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진짜 쪼매해지거든. 인생을 더 크게 살아야 되는데 왜 월급으로 만족하고 사냐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인생이거든. 부자가 되더라도 말이 안 되는 부자예요. 난 그 생각. 근데 이제 좀 말 좀 크게 안 샜는데 어쨌든 이제 파이코인 하는 사람은 투자자 관점으로 보면 최고 위 클래스다. 투자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제일 밑에고 그 다음에 사장이고, 투자자는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도 결정하겠지만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돈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니까.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여윳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여윳돈이 가장 없으면서 한 짓이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여윳돈이 있을 때 했을 때는 투자자가 맞는데 여윳돈이 없을 때는 또 투자자가 아니에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인도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도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이 들어가고요. 주식도 투자자 관점이 들어갑니다. 주식도 최고 E클래스예요. 주식하는 사람도 최고 E클래스이긴 한데 이게 이제 자기 돈으로 하느냐 여윳돈으로 하느냐 대출 받아서 하느냐, 여기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진정으로 자기가 직업으로서 공부도 해가면서 확실한 투자자는 그 레벨에 딱 맞게 하는 거냐,
안 그러면 뭐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뭐 직장은 90% 다니고 한 10%만 투자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라는 건 완벽한 투자자로 인생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가 진짜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이코인을 왜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파이코인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시절이고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그쵸? 파이코인은 우리 인류가 이 파이코인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인류가 파이코인 인정하지 않는 시절입니다, 절대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파이코인 넘어오기 전에 이제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됐는데도 인정하지 않았고, 4천만 원까지 떨어져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비트코인은 아마 10억 정도 해야지 아이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야 좆됐네 하면서 인정할 겁니다. 내 생각은 비트코인은 한 10억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와 좆됐다면서 이제 인정해야겠다 분위기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라 그러죠. 암호화폐가 이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시절이 막 퍼져나가겠죠. 지금은 암호화폐 가지고 햄버거 안 사 먹잖아요. 롯데리아 가가지고 암호화폐로 결제 안 하잖아요. 진짜 롯데리아 가가지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는 시절이 진짜 암호화폐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장이 이제 비트코인 했지만, 우리 실생활을 쓰는 거를 우리 파이코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 파이코인은 실생활에 쓰는 코인으로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맥락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투자자니까. 저는 오늘 주제를 투자자 잡은 이유가 파이코인이 가장 위에 있는 거다. 투자자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낮은 강념이 아니다. 월급 받고 있는 애들이 맨날 월급 받고 통장 빠져나가는 인생들은 그 맨날 갇혀 사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중 60%가 월급쟁이 사람들한테 나도 월급 받고 살아. 지금도 나도 진짜 파이코인 하면서도 직장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직장 알아보러 다니죠.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 파이코인 갖고 못 먹고 산다니까요. 파이코인 갖고 못 먹고 산다니까.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코인으로 진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파이코인으로 진짜 밥 먹고 살려고 그러면 한참 더 지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파이코인이 제일 위에 투자자 관점은 맞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코인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직 무료 시절이니까 뭐 무시하셔도 좋은데, 이거 어쨌든 시간이 좀 돼가네요. 12분 46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약간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이코인 이제 투자자 관점성이 해서만 제가 좀 이렇게 뭐 열변을 통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옛날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코인이 투자자 관점으로 보면 최고 윗대가리인데, 제일 위에서 바라보는 건데, 왠지 이제 우리 파이코인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지. 그러니까 먼저 했다는 죄로 우리는 이제 파이코인은 파이오니라 하잖아요. 개척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니콜라 선생님도 가장 먼저 선구자, 개척자, 파이오니어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이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원래 개척자가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도 힘드시지. 예전에 이제 개척교회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개척교회 힘드시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목사님 가시는 길에 제 아는 이제 우리 쪽에 보면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가시더라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또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엄청나 고생하다가 나중엔 다 잘 되시더라고. 우리 쪽에 그 솔직히 말하면 우리 고모부님도 개척교회 하셨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잠깐 살았는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이긴 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대가리가 커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쨌든 이건 샜으니까 많이 샜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 투자자니까 파이코인이 투자자 관점으로 보면 진짜 위에다. 그래서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최고 클래스가 투자자 관점이었기 때문에 파이코인의 선구자,
개척자로 하시는 분들은 최고 위의 클래스의 우리나라 1%다. 아무도 몰라보는 개척자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인정해 주시, 이걸 인정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조금 뭐 돈 공부한 사람들, 경제 공부한 사람들, 투자자가 윗대가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요점 정리한다고 했으면서도 좀 말이 샜지만 진짜로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뭐 요점 정리한다고 치면 좀 말이 되면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치면 이제 파이코인이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파이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못 박아 드렸는데도 일부 무식한 사람들은 파이코인을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영상들을 제가 많이 참고해 봤는데 증권하고 증권 아닌 걸 구별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돈 주고 팔았느냐 돈 주고 팔지 않았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증권이 아니라는 걸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비트코인 밖에 없어요. 이더도 증권 시비에 휘말렸고요. 그 다음에 리플도 증권 휘말렸잖아요.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고 3위가 리플인데도 1위 빼고 2위부터는 전부 다 증권에 다 휘말렸어요. 그러고 1위 코인만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다 빼고 알트코인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남바가 센 겁니다. 비트 빼고 다 알트라는 거잖아요. 비트하고 알트하고 그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비트만 증권이 아니라고 완전히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럼 비트가 왜 증권이 아닌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대가리들이 이걸 파악도 못하고 왜 파이코인을 증권으로 보는지 돌대가리 새끼들이 진짜. 비트가 증권이 아닌 이유는 첫 번째, 주인이 없다. 완전한 탈중화가 돼 있다. 두 번째, 돈 주고 안 팔았다. 이게 끝이에요.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증권에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파이코인이 뭐가 갖고 있죠? 돈 주고 팔지 않았다. 무료 코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50% 묶고 들어갔어요. 탈중앙화가 아직 안 됐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파이코인은 탈중앙화가 되게 되면은 완벽한 증권에 휘말려서 사라지는 거고, 지금은 니콜라스 형님이 있기 때문에 증권에 휘말릴 수는 있다. 니콜라스 형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니콜라스 형님도 탈중앙화를 가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갔으면 좋겠고, 니콜라스 형님이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데 이게 또 니콜라스 형님이 내 영상 보고 니콜라스 형님 내 영상 보지는 않겠죠.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케와시 문제 때문에 열받아서 그래요. 케와시 문제 때문에 니콜라스 형님이 진짜 케와시 이거 이제 나랑 단판 지어야 돼. 1대1로 사포로 씨름을 하든가 그냥. 어쨌든 오늘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좀 이렇게 증권 이야기까지 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증권이냐 증권 아니냐 싸움의 가장 큰 핵심이 이제 비트를 보면 됩니다. 비트를 보면 되니까 우리 이제 파이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니콜라스 형님이 주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코인 중에서 보면 이더도 주인이 있죠.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것도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이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더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국 정부가 봐준 거예요. 이들은 봐주자. 이들은 주인이 이제 부테릭이 있어도 좀 봐준 거예요, 그냥. 얘는 이거 좀 봐주자. 이래 진짜 이도 봐준 거예요, 그냥. 근데 리플 같은 게 뭐냐면, 야,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잡아야겠어. 이래 잡는 거예요, 그냥. 리플은 잡아 족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파이코인은 뭡니까? 파이코인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파이코인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더하고 리플 같은 건 돈 주고 팔았어요. 절대로 무료로 나눠준 코인이 아닙니다.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증권 휘말림이 확실히 걸리는 거고요.
파이코인은 무료로 나눠줬기 때문에 굉장히 50% 이상 다 날라가요. 비트 기준만 딱 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니콜라스님만 사라지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또 오버했네.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마무리는 뭐냐면 이제 있잖아요. 이제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위 이제 1% 정도 되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코인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콘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료로 해가지고 물론 접근하실 수도 있고 뭐 저도 그렇게 접근했겠지만 저도 무료였기 때문에 접근했습니다. 저도 저게 막 돈 내라 그랬으면 저도 접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부해보고 알아보니까요,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레벨이었구나. 우리가 좀 개척자에 있는 레벨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상위 1%를 갈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종목이고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는 자부심도 갖고 열심히 채우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